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비트코인 9% 추락, 39,000불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다시 34,000불까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은 35,3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오토봇들이 해시태그에 전면전이란 이야기가 뜨면, 온라인 뉴스가 뜨면 또 엄청난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3,000불 정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전 저점이 33K, 33,000불 정도니까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그렇게 전면전은 없다, 공격은 없다, 공습은 없다 해놓고 미사일을 여기저기 아주 쏘셔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수그러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면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전 세계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방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면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군도 약간 동조를 할 것 같아요. 떨어진다 규제 이야기 나오니까 또 이상한 데서 뻥뻥 터지네요, 폭탄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의 항복을 촉구하고 미국과 나토가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나토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그리고 주식 시장도 어디까지 빠질런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좀 비축을 해 놓으시는 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3,000불 오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29,000불까지 부분 매수를 계속 할 겁니다. 어쩌면 이게 또 충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저는 그 코인을 사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오르게 되면 과감하게 단타로 던질 생각입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와중에 이제 여지없이 금값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다. 주식과 커플링을 맺으면서 똑같이 하락을 했다. 푸틴은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멘트를 날렸네요. 제가 코인판을 계속적으로 지켜본 바로는 저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온 뉴스들은 거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제 영상을 러시아에서도 보는 것 같던데, 러시아에 사는 우리나라 분들인가? 그래도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쨌든 푸틴이 우리를 간섭하거나 그 이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사람은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며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왠지 제가 무슨 뉴스 아나운서 같네요.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봐볼까요? 지금이 35,350불 정도 되고 33K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33K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29K, 28K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뉴스가 아닌데 분명히 이 와중에도 목돈 들고 또 저점을 잡으려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본 패턴이라 부인할 수는 없죠, 이런 기회들을. 자, 비트코인 차트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법원에서 드디어 리플의 긍정적인 방어에 반대하는 문서 제출을 위한 SEC의 서한을 쌩까버렸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SEC가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이제 미 정부 기관에서까지 SEC를 밴시키려 하고 있고,
너무나 노골적인 그들의 행동에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제가 모니터를 하거든요, 제 영상을. 근데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축 처져가지고 제가 들어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제가 좀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도 없고 지금은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술을 먹었더니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포기를 해야죠.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까불기로 했습니다. 좀 까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트코인은 오를 때는 잘 안 까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웃기기라도 해야죠. 듣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근데 재밌게 봐주시면 좋은데 그 자리 옵니다. 그냥 그대로 계시면 시간이 문제지 그 자리 그대로 옵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금물이고요. 널리 보고된 바와 같이 증권거래위원회는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계속 지연시켜 XRP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련의 지연 전술을 전개해왔다. 이 SEC. 그러나 정말 흥미롭게도 SEC 대 리플 소송은 XRP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SEC와의 소송은 절대적으로 호재다, 악재가 아니다. 한 번 더 잘난 척을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그렇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이놈의 판이 움직이는지 재수 없더라도 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SEC의 문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됐어. 그만 좀 해. 꺼져. 징글징글 하다야. 저 대한민국의 유튜버 비트TV가 징글징글 하다고 한다. 5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그만 정리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내가 때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판사가 SEC의 자료를 봤는데 신청서에 서명도 없고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정 법적 권한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쌩을 깠다고 합니다. SEC의 지속적인 시간 끌기, 그럴 이유가 있죠. 미 연준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세계준비통화, 달러를 대신해서 디지털 화폐로 사용을 하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판사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일련의 모든 이 스토리가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최근에 조금씩 생각이 드는 게 모두 다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100%를 지배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결국은 막판은 끝내는 결국 XRP 투자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데이터 내용에서도.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잠깐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리플 소송에서 모든 장점을 잃을 수도 있다.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만들어진 기관이 그런 장점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전 SEC 임원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셉 홀이라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SEC에서 정책 책임자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리플과 SEC 소송에 관해서 좀 신랄하게 입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털고 있습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는 또한 규제기관이 왜 이 법적 투쟁을 시작했는지도 황망하다, 당황스럽다, 어이가 없다, 개 이상하다. 그리고 SEC 너네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지금 아니지 않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니네 밑에 두려 하고 있지 않냐. 여기서 리플과의 소송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한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 누구도 니네들을 믿지 않는다. 큰 거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니네들이 작은 걸 인정을 해라.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미증권법 하에 두려고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은 간단하게 해결을 하자. 니네들이 정말 이렇게 질질 끌다가 리플이란 회사가 너무나 떳떳하게 승소를 해버리면 그 누구도 SEC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승리란 이야기를 합니다. 인양반이. SEC에서 근무를 했던 임원이 승리를 거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언어거든요.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한 기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합의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승리라는 말을 썼다는 건 굉장히 SEC가 지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이벤트란 얘기죠. SEC가 이 소송을 계속 질질 끌게 되면 SEC뿐만 아니라 미 연준, 미 정부까지도 신뢰도가 하락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은 걸 잃을 수 있다. 지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자넷 옐런이라도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라. 아니면 이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에 있는 유튜버 비트TV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해라. 그러면 그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 저한테 어제 톡이 왔더라고요. 뻥입니다. 뻥. 농담이에요. 이런 말들은. 저는 뭐 고래도 아니고요. 일개 그냥 유튜버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제가 약간 개그 모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들이니까 저한테 뭐 이거를 위임을 한다면 저는 더 떨치겠어요. 저는 더 완전히 떨치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얼마에 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9,000불까지 올려버려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저에게 위임을 한다면 희망사항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를 SEC는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라. 빨리 처리를 해라. 그만 좀 먹니 부려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니네들이 왜 이걸 태클을 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훨씬 더 SEC 니네가 잃을 게 많아진다. 니네들이 원하는 건 결국 신뢰도 아니냐. 그러면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니네 입장, 너의 위치, 니네들이 진정해야 될 일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가에서 니네들을 신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그 장점을 이제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장난질 그만하고 세계준비통화로 발표를 해라. 게리 앤슬러가 지금 그냥 얼마 없는 머리까지 다 뽑히게 생겼습니다. XRP 아미로 해서 정부 기관으로 해서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까지 다들 저점 매수를 끝냈나봐요.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이분이 조셉 폴 이분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 전쟁에서 리플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책 관리 책임자로 2년을 일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자, 이 데이터의 마지막 내용은 다시 한번 SEC가 왜 이 사건을 가져오기로 했는지, 왜 이 사건을 가지고 목리를 부리는지 당혹스럽다. 모든 장점을 SEC는 잃어버릴 수 있다. 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려갈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계시면 그 금액 옵니다. 던지지 마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오늘 너무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